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네, 저는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웹 개발 트렌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웹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이 웹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앱들은 어떤 절차와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컴퓨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적에, 어린 시절에 286, 386이라고 불리던 컴퓨터인데요. 제게는 아주 값비싼 게임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런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저희 동네 근처에 많은 PC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던 기억이 나네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좋아졌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기업들도 아마 이 당시에 많이 생겨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편하게 쇼핑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다시 한 10년쯤 흘러서 저기 앞에 보이는 제 컴퓨터가 손 안에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기로 작아졌고 그런 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생활 패턴 등 거의 모든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웹이나 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채팅, 전자상거래, 게임뿐만 아니고 전 산업에 걸쳐 아주 다양한 목적과 기술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감히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 관련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쌓였던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네요. 물론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헬스케어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로 그렇게 예상이 갑니다.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고 사물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검색 사이트도 이용하고 앱들도 이용하고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90년대 중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들이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들도 대부분 웹 기반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PC 기반으로 작동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웹 버전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구글 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혹시 웹사이트나 앱이 등장해서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와 웹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구글이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앱을 보면 의외로 날씨 앱이 인기가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시스템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개발 언어의 인기 변화에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파이썬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언어로서 많이들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들 같은 앱들을 기업에서는 어떤 절차와 도구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 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상용 서비스로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려면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기한 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업에서 웹사이트,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대략적으로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뭐 requirement, design, implement, ver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요구 분석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볼게요. 요구 분석 단계는 계획 단계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왜 필요한가, 얼마나 걸릴까 등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앞서 도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 사례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화면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하고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로직과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지, 구현을 할지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지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보안, 네트워크 같은 그런 비기능적인 측면을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할지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된 설계도를 기반으로 구현을 하는데요. 기능적인 부분들은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보안이나 뭐 네트워크, 서버 같은 것들에 대한 설정, 이 부분들이 다 비기능적인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하는지를 참조를 해서 또 이 과정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결과물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각 프로세스별 그리고 프로세스 내에 타스크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웹사이트나 앱은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가 있습니다. 사이트나 웹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데요. 가령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구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라이브러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웹페이지나 뭐 다른 류의 프로그램들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가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백지장에서 뭐 A부터 Z까지 그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에 필요한 많은 코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많이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동일한 기능들을 묶어서 웹이나 앱을 잘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코드 세트를 저희는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IDE라고 합니다. IDE는 코딩을 하고 코딩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플랫폼 회사에서 서비스 배포 운영과 관련된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고 세팅하고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격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고요. 아마존,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에서는 개발에서 배포, 운영까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발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도구들을 이용해서 로직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는 소스 저장소로 업로드 되고요. 소스 저장소의 소스들은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코드들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서버에 탑재되고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사용자들은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거나 앱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URL로 접속을 하겠죠. 네.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까지는 이런 개발 환경 구성이나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역할자들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로세스나 역할, 그리고 도구 등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제공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작동이 되게끔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화두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앱과 같은 서비스 개발에서 운영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개발이 가능한 환경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로봇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하고 사람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